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우리 삼성이 웃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탈중국을 가속화하기 위해 화웨이 대신 삼성과 노키아 등을 사용하면 막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미 행정부 국제개발처가 중국 대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업들에게서 만든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10월 18일 보도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최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규모로 직원을 파견해서 현지 정치인들과 규제당국 관료들과 면담을 갖고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 전자장비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미 관료들은 중국과 거래하면 결국 빚의 늪에 빠지며 모든 정보를 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의 통신장비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관료들은 포섭 대상 국가들의 관료들에게 우리나라의 삼성과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의 대체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미국 1위자 세계 1위 통신업자인 브라이즌과 무려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탈중 정책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주 굿뉴스입니다. 자, 화웨이, ZTE 이런 그 중국계 통신 회사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했고 또 이 중국이 원래 아프리카의 1대1로를 통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또 이 아프리카의 독재자들과 이제 이 관계를 가지면서 그 독재자들이 비자금 세탁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이 커넥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아프리카의 이런 통신 장비를 60%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프리카 연맹본부를 중국이 지어주면서 이 아프리카 연맹본부에서 입력하고 통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화웨이에서 그냥 다 저장했다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냥 중국으로 다 송신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국가 기밀들 전부 그냥 다 절취하는 이런 사건 발생했죠. 그리고 중국이 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많은 차관을 제공하고 이제 금융 지원을 한 거죠. 빌려준 거죠.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1대1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국가 인프라 산업, 항만, 공항, 철도, 도로 이런 그 개발 사업에 중국이 아주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들이 와서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 중국 회사들이 이익을 또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중요 인부나 이런 기술자들은 또 중국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실제 이익은 중국이 다 가져가면서 밑에서 막노동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제 현지인들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실제 이익을 그 해당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빚이 아주 높은 고리 대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고리 대금인데 그 아프리카의 독재자들하고 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은 아주 이 불투명한 나라니까 독재자들의 뒷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자 많이 이자 몇 퍼센트 더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 대신 독재자에게 뒤로 주머니를 또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독재자들과 중국이 짬짬이를 해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국가 경제는 완전히 그냥 중국에게 예속돼 버리고 또 거의 그냥 부도 직전의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또는 사고가 올바른 그런
지도자 같으면은 중국하고는 안 해. 하지만 이제 자기 뒷주머니 챙기기 바쁜 그런 독재자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라에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부자면 되지 해서 이제 중국하고 또 거래를 계속 하는데, 이제 미국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면 정부가 결국은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비리가 알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성을 경고를 해서 독재자들이 스스로 움츠리게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니 그래, 이 서방제, 이 삼성, 노키아, 에릭슨 이런 데 하면은 좋잖아. 여기는 백도 심어서 정보 빼나가고 이런 짓 안 하고 물건도 더 좋고 이거 하라고. 그리고 이런 걸 선택해주면 우리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 준다니까. 우리는 중국처럼 이자도 그런 고리대금 안 해.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뭔가 뺏기게 되면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도와주는 이런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중국에게 알루미늄 덤핑 혐의를 적용해 무려 4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한국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가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대대적인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48%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월 중국산 알루미늄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부당거래에 해당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조사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한 조치인데요. 이유는 중국의 알루미늄 덤핑으로 유럽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에 알루미늄을 대량으로 수출하던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징벌적 관세가 매겨지게 됐는데요. 중국은 즉각 플랜 B를 꺼내 유럽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플랜 B는 제3국 생산인데요.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의 광양에 대규모 알루미늄 제조 업체를 설립하고 자국산 알루미늄을 이 회사에서 세탁을 해서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뒤에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밍타이 그룹은 지난 2018년 한국의 전남 광양에 대규모 공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결국 사업을 관철시켰는데요. 국내 알루미늄 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는 결국 밍타이 그룹의 사업을 승인해서 중국산 비철 금속의 세탁을 돕는 모양새여서 자칫 한국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광양 알루미늄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2018년도에 한국 정부가 이 국내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강행해줘서 이제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됐다고 그래요. 설립 공사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국산 뭐 싸다 이렇게 일단 중국산 그러면 싸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게 알루미늄들을 이제 유럽에 공급하고 그전에 미국에 공급하고 하니까 미국은 뭐 이미 중국과 관세 전쟁을 했었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를 두들겨 맞다 보니까 아 이거 우회해서 뭔가 이 세탁하는 경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2018년도에 완전 친중 정부, 또 친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린 그런 친사대 정부니까 이 뭐 그 한국에게 시켜서, 이거는 뭐 부탁도 아니죠. 한국 정부 같은 제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얘들에게 시켜서 우리 회사 여기 광양에 설립하고, 그런데 이 업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냥 설립하고, 왜 정부가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가공해가지고 생산지 세탁을 해서 수출하자. 그러면 한국은 중국제가 아니니까 덤핑을 안 먹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이미 2018년도에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2020년도에 EU도 중국에게 덤핑 관세를 먹였고, 그 관세가 무려 48%. 이제 EU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전쟁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쟁자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인데 우리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도에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금 이 광양 알루미늄 주식회사를 설립을
인가를 해줬어요. 밍타이 그룹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만들어서 유럽으로 또 수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 업계의 우려는 뭐냐? 자, 여기에서 또 싸게 수출할 거 아니냐, 싸게. 그러면은 이 국제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얘들이 여기에서 또 95원에 수출하면 결국 이제 중국제는 가격 경쟁력인데 95원에 수출하면 실제로는 중국제인데 한국에서 최종 가공을 했다고 해서 한국제로 등급을 해서 중국의 전 세계 이런 식으로 한국제 중의 일부 제품이 이런 식으로 덤핑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에 봤을 때는 덤핑에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 결국은 자칫 한국제 전체가 한국산 전체가 덤핑을 의심받고 결국 우리가 이런 한국산 알루미늄, 비철금속 이 모두가 미국을 비롯한 또 EU까지 해서 덤핑 관세를 맞을 수가 있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18년대 뭐 상전 깨서 시키니까 그냥 강행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양 시민 여러분, 광양 옆에 있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그런데 참 그 지역에서 이 뭔가 이 모든 선거에서마다 득표율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이 국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우방은 어딘지, 또 정말로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어딘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이 동네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 동네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짝은 뭐 저 짝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공자학원이 점점 더 늘고 있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공자학원이 직원 채용부터 작은 비용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비영리 교육기구 공자학원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모든 과정이 중공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 문서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최근 공자학원을 개설한 국내 대학 10곳과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국 국가한어 국제보급 영도소조 판공실 공자학원 총부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입수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국내 공자학원은 교육 운영과 교사 및 임직원 채용, 예산 집행까지 모두 공자학원 총부의 통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기밀로 규정해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우리 대학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 대학이 공자학원을 설립할 때 15만 달러의 초기 설립 비용을 제공하고 매년 같은 금액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국인 유학생도 파견하는 등 물질적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모든 예산이 중국 공산당이 집행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생들에게 6.25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거나 마오쩌둥과 중국식 사회주의 우월성 등을 교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 공산당의 심리전, 선전선동기관 역할을 수행해 온 공자학원 퇴출에 나섰지만 유독 한국만 공자학원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지방대 중심으로 공자학원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방대, 사실은 뭐 이 한국은 이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의 이 어떤 그 심리적 차별,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 뭐 어떤 괴리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방대학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자학원 설립한다고 하면은 15만 달러 설립 자금 주고 매년 또 15만 달러 운영 자금 주고 15만 달러 같으면 뭐 한 1억 한 7, 8천만 원. 자, 그러면은 1억 한 7,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요즘 뭐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보다 등록금이 좀 싸니까 평균 뭐 한 학기에 400만 원 등록금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 1년에 학생 한 명 한 800만 원. 그러면 이 공자학원 하나 유치하면 22, 3명 이상의 학생을 정원외로 그냥 유치하는 이 운영 경비가 나오는 것이죠. 시체말로 교수 또는 교직원 뭐 한두 명 또는 많게는 2, 3명의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자학원을 유치하고, 또 공자학원을 유치하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코로나19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뽑아서 중국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야, 너 뭐 공짜로 중국 왕연수 갔다 왔어, 공자학원 통해서. 이게 또 스펙이 되고, 그리고 이 공자학원에서 또 아르바이트까지 또 이제 소개를 해줘요. 이 어떤 아르바이트냐? 이제 관광객들이 옵니다. 뭐 지방으로, 예를 들어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통역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또 공자학원에 또 문의를 해서 해당 지역 공자학원에서 또 이제 이 수강생들 중에 또 아르바이트를 또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또 해요. 이것도 뭐 좋다 해가지고,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뭐 또 통역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자기의 어떤 이 언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아주 또 이제 인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결국 여기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미군이 잘못되고 대한민국 남한이 잘못됐고, 결국 6.25는 북한과 이 북한을 도와주러 들어온 중국의 정의였다 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이 교육기관, 이 공자학원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비호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럴 수가 없다. 그럼 정부는 누구냐? 바로 대학 문제는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심각한 문제의식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최고 수뇌부가 중국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